수함수 그래프 같이 볼게요. 이제 지수 법칙에 익숙해졌으니까 이런 성질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함수화해서 생각할 건데, 함수화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 법칙을 봤죠. 그러니까 b의 어떤 x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그 x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들어갔을 때 계산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b의 x제곱, 그래서 x제곱이라는 그 지수 부분에 변수가 되는, 우리 이 x를 함수에서 하는 베리어블이라고 했었죠. 변수가 되는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하면 fx는 b의 x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수 함수는 지수가 변수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x라고 하는 게 변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가정을 먼저 보면, 가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라고 했어요. 가정이. 그럼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라는 뜻이고 b가 1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b가 1이 아닌 경우는 왜 그럴까요? b가 1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b가 1이 아닌 이유는, 그죠? 1의 x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함수로 봤을 때. 그런데 x라고 하는 게 어떤 전체 실수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넣더라도 1의 x제곱은 항상 1이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이 함수는, 자, fx는 1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fx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형태가 되죠?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그쵸? 항상 함수값이 1인 이런 함수가 될 거예요. 우리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렀던가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쵸? 상수함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상수함수가 돼버리니까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으나, 그러니까 지수함수로 봐도 상관없으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나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인 거는 제외를 하자. 그래서 b가 1인 거는 일단 제외를 할 거예요. 그리고 b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1번에서 보면 b라고 하는 베이스를 1보다 큰 경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아래 보면 두 번째에서는 b가 0과 1 사이인 것으로 다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크게 차이를 보자면 1번 그래프는 증가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2번의 케이스는 감소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b가 1보다 크다. 자, 이 경우엔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왜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증가한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한 게 증가함수라고 쓸 수가 있는데,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x가 증가할 때 함수값도 같이 증가하는 거. 그것을 증가함수라고 한다. 감소함수는 뭐냐면 x는 증가하는데 함수값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소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1번부터 볼 텐데 1번에 두 가지 함수를 비교를 해놨어요. 밑이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 두 가지를 같이 볼 텐데, 일단 다른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면 베이스가 다르니까. 일단 2의 x제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제곱은 x랑 y가 지금 존재하죠. x는 변수고요. y도 변수긴 한데 x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보면 되고 y는 종속변수라고 보면 돼요. y가 지금 함수 값이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x가 0일 땐 뭐라고 했죠? 우리 x가 0일 때는, 그쵸?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다. 앞에 지수 법칙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함수값 1이다. 그 얘기는 x가 0일 때는 1을 지난다. 즉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의 1제곱이니까 2의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1일 때는 2의 대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2일 때는 4가 된다. 그 다음에 3일 때는 2의 3제곱이니까 8이 된다. 그래서 3일 때는 8에 대응을 시켜서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지면상 이제 다른 값들이 쭉 찍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0, 1, 2, 3과 같이 정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찍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죠. 지수 법칙도 쓴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이라는 값에 찍히더라. 자,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왜? 2의 3제곱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몇 개의 값만, 몇 개의 정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찍어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실수에 대해서도 대응이 돼야 되겠죠. 왜냐? 함수니까요. 함수인데 우리 x라고 하는 이 정의역은 어디가 되나요? 지금 우리 실수 전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결국 정의역이겠죠. 이런 실수를 모두 다 모아놓은 거니까 정의역을 표현해라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자세히 썼을 때 x를 모아놓은 것, 어떤 x? 실수인 x를 몽땅 모아놓은 것. 이게 정의역이에요. 지수함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응한 값들을 모조리 연결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모든 걸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수만 찍어봤고 그런 경향을 우리가 따라서 연결을 해보자니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왜? 지금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 부분의 값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2의 2제곱과 2의 3제곱만 비교하더라도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쭉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0의 왼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죠? 지수 부분이 음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즉, 밑이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가 1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지수는 어떻게 돼요? 우변에서 봤을 때 여기 분모의 지수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즉 음수 쪽으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값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절대로 0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분의 1도 0은 아니고 1000분의 1도 0은 아니잖아요. 분모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2에서 4로 4에서 8로 점점 커진다고 해도 0은 아닌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지만 아주 X축에 가까워지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여러분들 중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보이면 안 되겠죠. 왜냐? 함수값이 0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를 그릴 때도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X축에 만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X축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근선이라고 해요. 즉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직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이것을 점근선이라고 한다. 그럼 X축을 점근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X축을 우리는 Y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점근선을 이제 써라 라고 하면 Y = 0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의 X제곱 그래프를 같이 그려봤고 3의 X제곱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의 X제곱 그래프는 지금 옆에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가 보면 변수 x랑 y에 대응을 시켜서 대응되는 그 페어를 오른쪽 그래프의 모는 종이에 이렇게 찍어서 또 나타낼 건데, 우리는 이제 실수 전체를 대응해 볼 수는 없지만 정수 하나씩 대응을 해서 그래프의 경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경향을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주면 쭉 연결해주면 실수 전체에서의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3의 1제곱은 3이 되고 3의 2제곱은 9가 될 거고 3의 세제곱은 27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3의 몇 제곱을 할 것이냐인데 그 제곱되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증가함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수 쪽에도 대응을 시켜보면 우리 아까 한 것처럼요. 마이너스 1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3의 1제곱분의 1인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제곱은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2는 3의 제곱분의 1인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음수 쪽으로 작아질수록 분모는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다? 엄청 큰 숫자분의 1을 표현한 거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그 얘기는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니까 x축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역시 0,1을 지나고 1일 때는 3을 지나고 2일 때는 9를 지나는 그래프를 연결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x축이라는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증가함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정의역은 x 전체, 실수 범위 전체가 될 거고 치역은 뭐가 될까요? 치역은 이제 y가 존재하는 범위니까 잘 보면 x축이 점근선이라고 했고 x축 위에 지금 y 값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뒤에 또 정리를 해볼 테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2번에서는 0과 1 사이에 있는 b에 대해서 그래프는 감소함수다 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밑이 2분의 1일 때랑 3분의 1일 때 두 개 또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x가 0일 때 역시 대입을 해보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었기 때문에 역시 1에 대응한다. 즉 0,1을 지나는 거는 1번 케이스하고 똑같네요. 공통점이 되겠네요. 즉 3분의 1의 x제곱을 하더라도 x가 0이 되면 1이 될 거니까 0,1을 지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자, 2분의 1의 x제곱으로 다시 돌아와서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모든 수의 1제곱은 자기 자신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넣게 되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2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돼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에 또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2분의 1의 3제곱이 되니까 2의 3제곱 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대응을 시켜보면 예상컨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점점 뚱뚱해지고 있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지겠네요. 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 x축에 만나지 않게 그려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도 살짝 지금 붙을랑 말랑 하는데 여러분 그릴 때 정확하게 x축에 절대 붙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음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수 법칙을 쓰면 2분의 1의 1제곱 분의 1이 돼서 2분의 1 분의 1이 되니까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2에 대응이 된다. 그죠? 지금 이 그래프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지진 않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2에 대응이 되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1의 2제곱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분의 1의 분의 1이 돼서 4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y의 값은 오히려 역수가 되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4에 대응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8에 대응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점점 커지고 X쪽에서는 이렇게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수에 대해서만 지금 대응을 시켜봤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쭉 연결을 해보면 이와 같은 감소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의 x제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0일 때 대응을 해보면 1이 될 거고요. 1을 넣으면 3분의 1이 되고 2를 넣으면 제곱이 되니까 9분의 1이 되고 3을 넣으면 3제곱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7분의 1이 되겠네요. 즉 0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x값을 늘려가면 y의 값은 0에 가까워진다.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에 만나지 않게 그리는 걸 주의하자라는 거고요. x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작게 정수들의 값을 한번 찍어보면 우리 2분의 1의 x제곱 한 거와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생각해보면 3분의 1의 1제곱 분의 1이 돼서 3이 되는 거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생각해보면 3분의 1의 제곱 분의 1이 되니까 9분의 1 분의 1이 돼서 역수가 되어 9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역시 음수의 x에 대해서는 점점 y값은 커지게 된다. 그러면 자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도 한번 대응시켜 보면 0,1을 지나고 1일 때는 3분의 1이니까 앞에 봤던 2분의 1의 x제곱보다 1에서만 대응을 해보더라도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긴 3분의 1 지점이니까 높이로 봤을 때 3분의 1인 게 더 아래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9분의 1, 3일 때는 27분의 1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 마이너스 1일 때에는 3에 대응이 됐고 마이너스 2일 때는 9에 대응이 되니까 자 지금 여기 그려진 그래프가 약간 정확하진 않아요. 여길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쭉 그려지겠네요. X축에 만나지 않게끔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의 오른쪽 부분 즉 이 부분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관찰을 해보면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가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관찰했고 이제 공통점을 또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0,1 지난다.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다. 그리고 감소함수다. 지금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지수함수 모두 살펴봤어요. b가 1보다 큰 경우, 즉 베이스가 1보다 큰 경우 봤고 0과 1 사이인 경우 봤는데 이들의 모든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는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거. y는 0이 뭐였죠?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은 x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점근선 중에서도 수평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x축의 모양이 수평이죠. 이건 수직이고요. 그래서 수평 점근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의역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위에 있는 요 두 개의 그래프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 모두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은 구애받는 곳이 없죠. x 전체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해당하는 x들을 전부 다 모았다.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요 집합기호. 자, 여기 반은 서치댓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이하를 만족하는 x의 모임이다 라고 해석하자. 그것을 지금 줄여서 기호로 쓰는 거다. 그래서 x는 실수의 멤버이다. 그래서 실수, 집합은 우리 이렇게 크게 볼드체로 쓰기로 약속했었고요. 그 안에 있는 x들을 몽땅 다 모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치역은 우리 레인지라고 했는데 레인지는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그래프든 아래에 있는 그래프든 공통적으로 X축 위에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0인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y는 0보다 크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고, 0보다 큰 실수들을 몽땅 다 모았다. 어떤 y를 모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b가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보면, 자, 0과 1에서의 접선이 정확히 1인 기울기를 갖는 함수의 밑은 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처음 등장한 기호예요. 2라고 하는 값이 지금 옆에 보면 물결무늬 두 개가 있고 2.71828이다 라고 했는데, 등호를 쓰지 않고 물결무늬 두 개를 쓴 이유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치기 때문에 물결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확한 값 안 쓸 때 우리 이렇게 물결기호 쓰기로 약속했었죠. 앞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이 값을 자연지수라고 해요. 근데 이 자연지수가 뭐냐면 여기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0,1에서의 접선이 정확히 1인 기울기를 갖는 함수의 밑이다.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게 무슨 값이냐? 자, 우리 요 클래스에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그 뒤에서 여러분이 아마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도함수 내지는 뭐 변화율 이런 의미를 듣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값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앞에서 지금 지수함수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죠. 자, 한 번만 더 그려볼게요.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은 모양이 됐다. 자, 여기가 얼마였죠? 0,1이었죠. 0,1 반드시 지난다. 자, 그런데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1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려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접하는 선을 의미해요. 말 그대로 접선. 그래서 접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 우리 기울기도 앞에서 정의했었죠. 기울기가 이때는 1보다 작은 값이 돼요. (1보다) 작은 값. 즉 x 증분분의 y의 증분이 1보다 작다. 이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y는 3의 x제곱.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역시 마찬가지 0,1에서 접선을 하나 그렸다. 접선 하나 그려보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1보다 커진대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2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그래프 보면은 3의 x제곱이 조금 더 0,1에서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기울기가 1보다 커진다. 자, 이거를 이제 왜 1보다 작고 큰지는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 값인데 여기선 그것까진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1보다 작고 큰 것을 관찰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기울기가 정확하게 딱 1이 되는 그런 베이스가 과연 무엇인가 예요. 그래서 지금 밑이 2일 때, 베이스가 2일 때는 기울기가 1보다 작다고 했고 밑이 3일 때는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기울기, 접선을 그었을 때 정확히 1이 되는 그런 지수함수의 베이스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을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러한 숫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 나왔다.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인데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계산은 여러분이 뭐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결과만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선이 0,1에서 정확하게 1이 되는
접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을 갖는 이렇게 확대해서 봅시다. 자, 정확하게 지금 막 여러 가지 그려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1이 되는 기울기를 갖는 그런 함수를 여기 사이에다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2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사이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찾은 값은. 그래서 여기에서 0,1에서 기울기를 딱 그렸을 때 그때 기울기가 정확하게 1이 되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y는 2의 x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라고 하는 요 값이 2와 3 사이에 있는 이런 무한 소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줄여서 2라고 하는 이런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하는 밑의 정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기울기를 정확하게 1이 되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값을 우리가 소문자 2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이 2를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이 2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갖는 함수를 자연지수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Natural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연지수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 자, 2라고 하는 것도 어찌됐든 숫자의 모양은 아니죠. 그냥 문자로 보이죠. 보일 때는. 문자로 보이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의미는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 x제곱이니까 이것도 지수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때 x에 0을 넣으면 밑이 무엇이든 간에 값은 1이 될 거니까 0,1을 지나겠죠. 그래서 0,1에 대응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2의 1제곱이 되니까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2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1일 때는 2와 3 사이에 있는 그 수에 대응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됐을 때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을 대략 계산해 보면 자 2.71828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것도 역시 근사값이죠. 왜냐하면 2라고 하는 값 자체가 지금 근사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곱을 해도 여전히 근사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정확한 값은 아니란 뜻이에요. 소수점 아래에 어떤 오차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7.4라고 하는 값이다. 그래서 2일 때는 7.4에 대응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음수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7 얼마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대응을 하면 여기에 찍힌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개의 값만 뭐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대응이 될 테니 그쵸? 요 사이에도 어떤 수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다 일일이 조사는 안 하겠지만 그것들을 다 연결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요 그래프 잘못된 거 여러분 아시겠죠? X축하고 만났잖아요.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게끔 그려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값이 되도록 섬세하게 그리면 그렇게 그려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까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테이블을 한번 보면 지수 부분의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당연히 1이 될 거고요. 2의 0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에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2분의 1이 될 거예요. 어떻죠? 지금 우리 옆에서 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1제곱이 2분의 1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제곱일 때 아까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1일 때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대칭이죠. 어디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인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둘의 관계를 지금 따져보자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대입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대략 2.7에 찍어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는 2.7. 근데 요 2.7이라는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테이블에서 봤을 때는 1일 때 대응하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1에서 대응하는 값, 그래서 이렇게 또 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도 대응을 쭉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0,1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것,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축에 만나지 않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가기는 하는데 X축에 만나지 않게끔 여러분이 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뭐다? Y축 대칭이 된다. 그래서 Y축 대칭이 되는 것의 특징을 또 한번 정리해보면 X하고 마이너스 X라는 차이가 있죠. 즉 X라고 하는 변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Y축 대칭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y는 2x, y는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의 수평 점근선은 y 이퀄 0이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y 이퀄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보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그래프 모두 만나지 않는 것. 뭔가 하나의 경계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3번 우리 그래프 하나 그려보고 시간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1 2의 x-1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우리 바로 이 그래프 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의 값도 사실은 조금 복잡한 숫자고 여기에서 또 1이 더해졌고 x쪽으로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평행이동 관점에서 한번 그래프를 접근해 봅시다. 그러면 자, fx, y로 써도 상관없어요. y는 1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우리 앞에서 지금 그려봤으니까 대략 알죠? 2의 x제곱 그래프는 증가함수였어요. 증가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것을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다. 우리 평행이동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1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다는 것은 자, 이항했을 때 y-1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으로 1만큼. 자, 그런데 제가 못 봤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그래프 함수의 이름을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자, 이것을 x축으로 y축으로 이만큼씩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평행이동만 시켜서 다시 내가 원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2의 x제곱의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x축, y축,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 그릴 거고요. 마이너스 2의 x제곱 어떻게 되죠? 우리 앞에서 지금 이 함수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y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x제곱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함수를 그림을 그리려면 지금 그린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1배가 되니까 0,1에서 1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1배가 되면서 여기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2였던 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은 거리만큼인데 x축 아래에 찍힐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점은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여기 아래에 찍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x축의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은 형태 2의 x제곱의 x축 대칭이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평행이동 합시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똑같이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게 지금 뭘까요?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여기에서 다시 1만큼 y를 평행이동 시켜보자.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를 위로 한 칸씩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렸는지 확인을 하려면 x축에 어디에서 만나고 y축에서는 또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면 더욱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왜냐하면 x축 아래에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을 만나지 않게끔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을 반드시 찾아보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뭐 찾으려고 x에다 0 넣는 건가요? x에 0을 넣으면 y축에서 어디에서 만나는지 y축 어딘가에서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y는 1 마이너스 2의 0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7이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물결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대략 2분의 1을 빼도 3분의 1을 빼도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1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는 크지만 그래서 1보다 작은데 0보다는 큰 어떤 값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 여기도 어딘가를 찾기 위해서는 y가 이번에 0이 되면 되겠죠. y가 0일 때의 값이 여기에 찍힐 거니까 그래서 y에 0을 넣어주면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이항을 해서 2의 x-1제곱이 1이다 라고 본다면 이 x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1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2의 0제곱이다. 괜찮죠? 2의 0제곱.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요. 밑이 베이스가 2로 똑같기 때문에 둘의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1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x는 1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이 점은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 대충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컴퓨터만큼 못 그려도 어느 정도 점근선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점을 지나는지 그렇게 해서 개형을 그려주면 또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략적으로라도 굉장히 괜찮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로그 들어갈게요.